네, 5분에 맞춰서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에이지테크 관련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를 했는데요. 김현선 교수님께서 이제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이제 앞에 노인 인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서 수요를 알고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노인 인구의 변화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 산업 환경이 이제 점점 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에이지테크에 관련된 발제 주제는 이 골든에이지 포럼의 창립 포럼에 매우 적합한 주제로 생각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김영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령 친화 산업, 즉 에이지테크의 발전 방향의 핵심은 결국에는 초고령 사회에서 이러한 고령층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이런 혁신적인 창의적인 지향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EU나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건강한 삶, 독립적인 삶의 지원을 위해서 케어 로봇과 같은 이제 돌봄 분야가 이제 많이 이제 이 분야에서 에이지텍 분야에서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 EU에서도 액티브 어시스티드 리빙이라고 해서 이제 건강한 삶, 이제 건강 관련 디지털 온라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도 예정을 하고 있는 등 이제 이쪽 건강과 돌봄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쪽으로 이제 지향점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나 다른 이제 돌봄 기술 관련해서 이제 또한 이제 자립생활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이 이제 지향을 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김현선 박사님께서 되게 이제 선도적으로 많은 과제들을 하고 계시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발표에서 이러한 방향들이 매우 잘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토론은 앞으로 이런 고령 친화 기술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회복지학과의 이제 교수로서 또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그러면 이런 에이지테크를 어떻게 관점을 바라보고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까 그 정책적 지향점에서 이제 깊이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한 가지 나왔던 점이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기술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책 방향만 그렇게 선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도하는 바는 이제 원격 진료나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이제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원격으로 진료나 이제 건강 관리가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돌봄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지역에 이제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로봇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력을 해소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지역적인 불균형이나 불충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기술과 시도가 이제 이미 기술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이제 선도하고 있는 인구 집단이나 지역에서 먼저 도입이 될 수 있고 이런 불균형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 매우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도시 지역 특히 강남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제 실버센터 이런 데서는 되게 이런 기술 도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령 친화 산업 기업들도 강남 쪽에 이제 자리를 잡으려 많이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인력 또한 이런 기술 이제 지역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이제 노인 개인 분들도 이제 고연령, 저학력, 이제 저임금일 수 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고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의 능력이나 수용도의 차이에서도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나 이제 지역적인 인프라의 측면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불평등을 지금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지는 않을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적인 대응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고 싶은 상황은 이제 교육의 역할인데요. 아까 전에서 이제 두 번째 발표가 은퇴에 포커스를 맞추긴 했지만 아무튼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령층에 대해서 중고령층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이러한 저희가 이제 그 지역 개인의 이제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도 했는데 중고령층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이제 디지털 교육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바로 기술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을 접하고 교육을 접하게 되면 수용도나 접근도 이제 앞으로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고려가 됩니다. 또한 이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활용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한 고령치나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을 그러면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의 측면에서도 교육의 역할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발표 자료를 이제 김현선 교수님 거 보니까 이제 대학, 기업, 지방 정부가 협력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을 해서 에이지텍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에 보시면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교육기관이 어떻게 제가 이제 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BK 사업의 일환으로 융복합 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저희가 2027년까지 4차 BK 사업에 재정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분야는 아니지만 넓게 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어떻게 다학제적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 분야에서도 에이지텍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제 융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학제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현재 노인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 그리고 돌봄이 왜 필요한지, 인지 건강, 돌봄 건강 이런 것들, 주거 환경의 이해, 이런 노인 개인과 노년기 삶에서 중요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더불어서 기술에 대한 이해와 변화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이제 적절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런 에이지테크가 정말 유망한 분야이다. 이런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어떻게 갈 수 있고 진로를 알려주고 이러한 이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기업과의 협력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고령층 관련 그리고 에이지테크에서 일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또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